삶이란 파도와 같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고 또 어떤 크기로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그 파도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다 위에서 그 답을 찾아온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저는 안원빈입니다. 항상 제 팟캐스트에서는 회복과 다시 나아가는 것과 긍정의 힘,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 20살이기도 하고 하니 20대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았는데 항상 혼자 이야기하니까 부족한 점, 또 약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보완하고자 제 오랜 친구와 함께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원빈이의 10년지기 친구,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알던 사이고요. 거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번에 여기 출연하게 된 계기는 원빈이가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영감을 받았던 한 문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오늘의 팟캐스트를 이어가 볼 거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관우입니다. 삼국지 관우예요. 친구가 되어서 이런 시간을 가진 게 정말 처음이라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를 한번 또 진행을 해볼게요. 서핑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친구랑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거 서핑 한번 해볼까? 네. 진짜 무대포로 속초에서 양양까지 자전거로 타고 그냥 갔어요. 예약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서핑샵에 도착을 해서 또 마침 파도가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너무 뚱뚱하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때가 첫 서핑이자 첫 기억이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이 서핑 강사를 이어가고 계신데 계속해서 서핑 강사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도 존재했을까요? 사실은 23년도에 제가 첫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기만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처음 해보는 일들이고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라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는 서핑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23년도에 그 바쁜 생활을 끝나고 나서 여름 시즌이 끝나고 나니까 느껴지더라고요. 나 값지게 살았구나. 바쁘게 잘 살았구나. 또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어간 와중에 저한테 해주셨던 그 정말 기억에 남는 정말 강렬했던 한 문장 때문에 이렇게 팟캐스트를 만들게 된 건데 그 문장에 대해서도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이죠. 물론 제가 바쁜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자. 너무 의미 없지 않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한순간부터 서핑이 진심으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내가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파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파도에 어느 정도 진심인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같은 파도는 항상 오지 않는구나. 모든 파도는 다 다르구나. 나한테 맞는 파도도 있구나. 이건 내 파도가 아니구나. 이런 와중에 내가 저 파도를 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수많은 패들링, 물을 젓는 동작이죠. 엄청 힘들게 패들링을 하고 그 위에서 일어나서 라이딩을 하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패들링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기가 막히게 라이딩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원빈이한테 해줬어요. 같은 파도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라고도 해주셨었는데 그 문장이 너한테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 파도를 향해 어떤 파도가 좋은 파도인지 모르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파도를 향해 열심히 헤쳐야 한다. 그래서 여쭤보면서 이 같은 마인드를 서퍼스 마인드라고 부른다고 들었어요.
사실 서퍼스 마인드를 이걸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유롭고 자연 음. 친화적인 마음들을 그 중에 하나가 서퍼스 마인드인데 단순 음. 파도를 위한 이 마음을 서퍼스 마인드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죠. 그럼 서퍼스 마인드가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략하게도 좋습니다. 한 문장이라도 좋고 되게 자신만의 언어여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퍼스 마인드는 어딘가에 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굴하지 않는다. 뭔가 흘러가는 대로 살고 대신 내가 마음먹은 건 무조건 이루고 음. 지금처럼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사회 속에서 그 흐름에 맞추지 않고 나만의 흐름으로 살아가는 서퍼스들의 마인드. 전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관우 씨가 생각하는 서퍼스 마인드란 그것이다. 그렇죠. 사회적인 흐름을 뭔가 거슬러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보통은 서퍼스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거겠네요.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일반적인 사회 흐름과는 그 흐름의 분위기를 타지 않는 오직 바다와 나와 내 사람들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보였어요. 그렇다면 관우 씨는 어떤 서퍼인가요? 서핑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서퍼라고 말을 하는데 모두가 다 각각 다른 보드를 타고 다른 형태의 보드를 타고 다른 스타일을 구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스타일이나 뭐 보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아까 말했던 서퍼스 마인드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우 씨를 서퍼로서 정의한다면 나는 어떤 서퍼인가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답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일단 제가 어떤 서퍼인가? 저는 우선 서핑을 그렇게 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강습생 분들에게 서핑이 무엇인가, 서퍼스 마인드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파도를 보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강사이고요. 저는 그래서 저를 어떤 서퍼라고 묻는다면 그저 서핑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저 파도를 타는 사람. 그렇죠. 그 말 굉장히 괜찮네요. 이 서퍼스 마인드를 아까 반사회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마인드를 현실 세계에서, 현실 사회에서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마인드를 현실 사회에서 지키기 어려운 이유. 우선은 서핑을 하는 지역을 가보셨으면은 그 지역만의 분위기, 그 로컬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그 누구든지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너무 자유롭고요. 남 눈치 안 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언제든지 바다로 뛰어들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럴 때 바다로 뛰어들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내가 어딘가로 뛰어들고 싶을 때 뛰어들 수 있는, 물론 많은 곳이 있겠지만 서퍼스 마인드를 가진 서핑이 있는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분위기는 절대로 저는 서울 경기도권 혹은 너무나 사회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자유롭고 뭔가 반사회적인 느낌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현실의 안정에라는 단어가 좀 생각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은 현실의 안정과는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우 씨의 마인드, 서퍼스 마인드와 현실에서의 안정의 그 사이에 간극에서 갈등할 때가 있나요? 저는 2024년도 때는 대학생이자 서핑 강사로 일을 했어요.
학기 중에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음.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곳 바다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서핑 강사를 했죠. 저는 사실 대학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과제 항상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 똑같으실 거예요. 회사에 있으면 많은 일들이 날 쫓고 있고 직장 상사의 잔소리에 집안에서 들려오는 잔소리 나를 쫓아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곳 바다에만 오면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서핑을 할 땐 너무 기분이 좋고 뒤에서 몰려오는 파도들을 보면은 걱정거리가 싹 사라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음.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현실의 안정 당연히 생각이 나죠. 음. 잠깐이에요 서핑은 사실. 대학생한테 여름은 길어봤자 2개월이죠. 음. 2개월 동안 저는 현실이라는 곳에서 도피를 하고 바다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2개월이 지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때 난 현실의 안정을 위해서 여기서 제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강박이 왔어요. 음. 그게 저를 조금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금 도피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회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에서 받은 힘듦과 어려움들을 당장 서핑을 하러 와서 모든 힘듦을 내려놓고 회복을 하고 다시 이 균형을 찾아간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꼭 도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회복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음. 왜냐하면 도피라는 단어를 굳이 쓰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어디로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음. 맞서 싸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음. 단지 서핑이 너무 좋았고 이걸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이것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하다 보면 내가 과연 현실 사회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로 도망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도피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뭐 마냥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도피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관우 씨의 서핑할 때 마인드 또 가지고 있는 서퍼스 마인드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파도가 없던 날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파도가 없으면 이 서핑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관우 씨는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일단 파도가 없을 때 서핑을 못한다 라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서핑 동작에는 패들링, 물을 젓는 동작과 푸시 그리고 업, 일어나는 동작이 있어요. 이 모든 동작이 하나로 테이크 오프라는 단어로 형용이 되는데 우리가 패들링을 할 수 있는 이 물이 존재하는 한 서핑을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파도가 없는 오늘같이 잔잔한 날에 그저 물을 젓는 패들링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서핑을 한다 혹은 서핑을 준비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도가 굳이 있지 않더라도 서핑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동작을 연습하는 것이 모두 다 서핑이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기억에 남는 파도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되게 오래 일을 하시면서 수많은 파도를 타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파도가 있었다. 그것을 말해줄 수 있다면 어떤 파도일까요? 사실 보통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정말 라이딩을 잘했던 기가 막힌 파도를 생각하실 텐데 사실 제가 있는 해변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거나 갑자기 얕아지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덤프 트럭이 떨어지는 것처럼 파도가 둥 하고 떨어져서 저희는 덤프 파도라고 불러요. 한때 태풍이 올 때쯤 사람 키를 넘어가는 파도들이 그 덤프 트럭처럼 떨어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럴 땐 이제 보드가 반으로 부셔지거나 사람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그런 날을 한번 겪었었는데 와 이때 정말 죽겠구나. 숨이 파도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항상 나한테 좋은 느낌만 주던 파도들이 내 숨을 뺏어가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음. 그런 힘으로 몰아치는데 그 파도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죽을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에 뭔가 다시 서핑하러 나갈 때 두려움이 있거나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이런 파도를 이겨냈구나. 어쩌면 지금은 이것보다 더 큰 파도를 이겨낼 수 있겠다. 혹은 그 파도조차 이겨낼 수 있는 내 서핑 실력을 가꾸겠다. 음. 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어요. 두려움을 이겨내면서까지 서핑을 할 수 있다는 그 모습, 그 태도가 정말 멋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관우 씨에게 서핑은 그저 기술인가요? 아니면 삶의 태도인가요? 질문을 그렇게만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서핑을 하기 위해서 서퍼들이 서핑을 하기 위해서 파도가 시작하는 부분까지 열심히 패들링을 해서 갑니다. 그것을 저희는 라인업을 들어간다 혹은 라인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수많은 서퍼들이 하나의 파도, 기가 막힌 파도를 찾아서 그 파도를 타기 위해 열심히 또 해변 쪽으로 패들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내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다 보면 2명 혹은 4명, 한 파도에 여러 명이 올 경우가 있어요. 이때 과연 우리는 이 파도를 향해서, 이 파도를 위해서 힘차게 패들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남에게 더 잘 어울리는 파도인 걸 확신하고 이 파도를 포기해야 할까요? 되게 어려운 이지선다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퍼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왜냐? 파도는 계속 오니까. 하지만 그 서퍼는 말할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파도는 다음엔 또 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사람은 서핑의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 파도를 기가 막히게 라이딩을 할 수 있고 어떻게든 이 파도를 타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것 또한 틀리지 않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파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 파도를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 서핑 기술일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 혹은 양보하는 마음들은 결국 삶의 태도로 스며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핑은 기술을 쌓아서 내 토대를 만들고 결국 그것들이 내 삶의 태도로 만들어지는 것,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던 관우 씨였습니다. 오늘 관우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도 이 관우 씨의 마인드, 삶의 태도가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또 회복을 위한 기술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한 건데 너무나 만족스럽고 좋네요. 제가 10년을 넘게 만나면서 이런 시간이 처음이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생소하죠. 솔직히 지금 이렇게 존댓말을 하면서 나누는 것도 어색하고 존댓말이란 걸 서로 써본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더 저는 관우 씨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이 팟캐스트를 한다는 걸 듣고 제 서퍼스 마인드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 서핑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 먹고 살아왔나, 이 서핑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은 이번 기회에 처음 해본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생각을 중간에 끊고는 했었는데 너무 귀찮아서 그랬죠. 그냥 현실에 집중하고 싶은데 나중을 꼭 생각해야 되나. 하지만 이 친구 원빈이란 친구는 달랐어요. 항상 저한테 질문을 던져줬고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관우 씨한테 좋은 시간이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제 오랜 친구, 서핑 강사를 하고 있는 이관우가 말하는 자유와 흐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가요.